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 대선이 지금 한창 치러지고 있는 도중에 이것을 전격 타결했는데요. 트럼프가 만일에 당선될 경우에 엄청난 방위비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미리 이제 해결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궁합이 좋은지를 보여준 아주 극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기쁜 낭보가 지금 연합뉴스 속보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속전속결 방위비 협상 타결되었다. 미 대선 변수도 부담도 들었다. 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분담금 갖고 또다시 이렇게 협상을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단 주도권을 쥐었다. 일단 이게 미리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착수 5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굉장히 높은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관련한 뉴스를 일단 좀 보면요. 윤석열 정부의 기동성이랄까, 대외 전략 혹은 외교 안보 이런 쪽에서는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속전속결,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한국의 연간 미국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규모, 이게 말이죠. 과거에는 사실 너무도 낮았죠. 거의 그냥 무료 봉사나 다름없었어요. 그걸 그냥 수십 년 해왔었고요. 자, 그걸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방위비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도 터무니없이 지금 적은 액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아무튼요,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로 되돌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부담을 낮춘 주요 성과로 분석됩니다. 그냥 막연히 얼마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국방비를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율과 연동시켜 가지고 결정하는 이런 어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라고 하는데요. 타결 소식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의지를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요, 지난 4월 협상에 전격적으로 착수를 했고요. 현 SMA 협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 이례적으로 협상을 빨리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당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이제 이렇게 미리 서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서두른 주체는 한국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리 치고 나간 거죠. 굉장한 순발력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을 잘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두고 트럼프 이기 가능성이 있는 올 11월 미국 대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 협상의 딴지를 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협상을 서둘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 이제 SMA 협상은 동맹국의 안보 무임 성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정액을 압박하면서 크게 정말 홍역을 치렀다 할까,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죠. 2019년 10차 때는 줄다리기 끝에 1년짜리 협정을 체결했었고요. 11차 때도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많이 달랐다라는 건데요. 자, 2020년 협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급기야 미국 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트럼프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마찰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트럼프 인기가 아주 바닥이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런 걸 보더라도 귀하는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쪽에 80%,
한 80%가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특별한 이유로 아주 지독하게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트럼프의 그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동맹국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호감으로 이제 낙인 찍어 놓고 있죠. 자, 아무튼 내년에 미국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정말 대단한 평가로 지금 이어집니다. 자, 외교부에서는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분담 현황을 비롯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와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서 그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높이 평가를 했다 그러네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측이 서로. 자, 아무튼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전략 자산 증개 비용 등 추가 항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데 양측이 입장을 함께 한 것도 협상 가속화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모, 핵항모, 그 핵잠 같은 핵잠수함 같은 소위 이제 이 전략 무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 무기를 탑재한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겠죠.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아무튼요, 외교부 당국자는 SMA 분담금의 기본 틀, 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 지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의하자는 것을 초기에 원칙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서요, 협의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든 행정부도 끝나가는 입장에서 동맹을 훼손하는 트럼프의 변수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SMA가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협정이어서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은 협약이 발효하면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인데요. 협정 상대국인 한국에서 국회 비준까지 받은 사안을 차기 행정부에서 쉽게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전문가들은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한데 뭉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 12차 협정의 주 골자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1조 5,192억 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면은 내려간 만큼,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딱딱 이렇게 연동되도록 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현행 11차 SMA에는요, 분담금 증가 기준이 국방 예산 증가율과 연동해 늘어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네요. 자, 차기 협정에서는 물가를 지표로 잡게 되면은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은 물가 지수가 요즘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다소 덜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상한선을 재도입하면서 한국 측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분담금이 연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연동한 것은 트럼프 1기 시절 1년짜리 10차 SMA 협정이 최초였습니다. 국방비 증가율과 이걸 이제 이렇게 연동시켜 버리면은 훨씬 더 많은 분담금을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연동 기준은 그 여파를 받은 11차 SMA 때도 이어졌고 상한선마저 없어 한국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아무튼 이번에 최초 5년 협정이던 8차와 9차 협정에서 적용됐던 CPI 증가율을 다시 연동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물가 증가율을 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 전망에 따르면
물가 증가율 2%를 가정하면 내후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에서 320억 여원이 올라 2030년에는 총액이 1조 6,444억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300억 정도 늘어나니까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죠. 자, 협정 계약 기간인 5년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추산된다 그러네요. 자, 반면에 국방비 증가율은 5%를 간정할 경우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크게 늘어납니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자, 아무튼요, 유의미한 협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물가 상승률과의 연동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잘된 일이다. 때문에 앞으로 경제 관리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미국에 돈을 더 적게 주려고 하면은 물가가 너무 뛰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또 뛰어버릴 테니까 그런 이제 숙제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가 누굽니까? 분명히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오겠죠. 트럼프 리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겠죠. 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미 대선 앞두고 전격 타결되었다. 트럼프 변수 해소. 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합의에 양측에 중대한 성과가 있었다 평가. 이걸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 조합이 좋은 거예요. 궁합이 맞다 그러죠. 이런 경우 코드가 서로 맞고 화기상합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와는 과연 어떨런지요. 트럼프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봐서는 여론조사 전체 지표에서는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그 경합지구에서는 트럼프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네요. 아직은 그래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자,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뭐 우리 미국에 우리나라에 그 끼친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이제 호혜적으로 대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정말 잘된 일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